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4월 20일입니다. 예,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이제 문화인 꼭지 하나 골랐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 지금 뭐 세상이 지금 되게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채널에서 쭉그 해오던 이야기를 방향을 뭐 새로 고쳐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약간 화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 산에 갔다 왔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 창에 있는 가막산. 제 집에서 보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도, 뭐 큰 절도 가보지만, 상당히 그 절에를, 이제 지명도가 있게 만들었던 어떤 승려들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 이런 곳은 주로 또 반드시 찾아가 보는 편입니다. 어떤 절에 가보면 조금 암자 같은 경우 제 가보면 그 화두 이런 이야기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두 같은 게 그 절에 이제 군데군데 남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전체에 대한 화두, 우리에 대한 화두,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느끼는 어떤 갈망이 있고 불만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 그게 이제 소위 BTS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로 그 출구를 찾고자 하는 게 강해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러면서 뭐 헬조선 그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망가진 나라고 젊은이들한테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로 비추어졌었는데 웬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거기서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제목에 영어로는 해가 지다 그러면 sunset이라고 그래요. sunset. 우리는 해가 지다라고 그러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아리랑 이야기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없이 뭐 한다 이런 말 드렸고 뭐 김구가 이야기했던 내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적 역량이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한없이 아리랑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이건 한국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이. 그리고 대부분이 다 몰라요 뭔지를 정확하게는. 제가 시도해 보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한테 와서 박히는 게 있어요. 온만이 반매연 나무아미 타브라고 같은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건 좀 뭐 산에 가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이 산의 정상 이게 이 산이 가막산이 950m인데 거의 한 900m 이상까지 900m 정도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둘레길 요새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무장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계단 같은 게 없는. 예, 그래서 그걸 한 3.5km인가 4km 정도 돼요. 정상 부위를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게 지리산을 볼 수 있고, 그다음 합천호를 볼 수 있고, 합천댐에 담긴 그 호수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가야산을 볼 수 있고, 반대쪽으로 돌아오면 덕유산을 볼 수 있는 정말 희한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살고 있는 이것도 상당히 군지거든요. 그 창이 고지가 높아요. 여기가 200m예요. 해발이. 여기서 차 타고 한 40분 가면 합천이거든요. 합천댐 밑에 합천. 네, 거기는 해발이 한 4, 50m밖에 안 돼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가막산은 여기 저희 집에서 14km예요. 차 타고 가면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예, 그 해발이 950이에요. 서울 근처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700몇 미터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고도를 바꿔가면서 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기 이제 진달래가 가 피고 있어요. 벚꽃도 있어요. 해발 800 넘어가니까 한참이에요. 벚나무 이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봄을 몇 개월에 걸쳐서 느끼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너무 길어요. 하루하루가 봄이 계속 지속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너무 좋고요. 자, 그래서 가막산이라는 것은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설명에도 적혀져 있지만 가막은 까마타에서 온 거거든요.
검은 산이에요. 검은 산은 신령스러운 산입니다. 이게 왜 검은 산인고 하니 기본적으로는 이 장명을 한 사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산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산을 보는 거거든요. 산의 모습이 매일매일 달라요.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산 입장에서는 북쪽을 보고 있는 곳이니까 남쪽을 등지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가막산이고 주위에 어떤 산보다 신령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 문화재라기보다 유적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연천군 전곡리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사시대 유적관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거기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주먹도끼인가 구석기 시대 대표적 유물이거든. 주먹도끼 이렇게 깨서 이렇게 아무 뼈나 이런 거를 이렇게 깰 수 있는 거. 그게 예전에 서양의 뭐 역사학자인지 누군지는 이런까지 일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기억이 나네요. 한국에서는 구석기 문명이 없었다. 거기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한국은 고대랑 완전히 끊어진 곳이다. 근원이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켰고 그들한테 교육받아서 역사학자 됐고 조선사 편수에 그게 그대로 서울대로 옮겨갔죠. 거기서 우리의 그런 것을 은연중에 역사 과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과학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고 찾지 않았죠. 연천군 전곡리에서 그게 처음 나온 거예요. 주먹도끼가 한번 나오니까 전국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그 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땅에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들이. 웃기죠. 그래서 가막산이라는 것은 그 창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합천의 황매산 밑에도 가막산이 있더라고요. 자, 경기도 연천에도 가막산이 있죠. 파주에 가막산이 있죠. 그 산도 상당히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서울 쪽에 있는 사람이 장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파주 임진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느낌이 왔기 때문에 가막산을 이름 붙인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전국에 가막산이 되게 많아요. 가막산과 유사한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든 생각은 서울에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이. 그죠? 서울대 뒤에 있는 거, 관악산. 그것도 가막산이다. 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한강 유역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남쪽을 봤을 때 가장 신령스러운 산이다. 일단 색깔이 검해야 돼요. 항상 묵직해 보여야 돼요.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산이 북을 보고 있어야 돼요. 관찰자 입장에서. 자, 그렇죠? 북한산은 뭐냐? 서울에서 봤을 때. 그죠? 한강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잖아요. 그 창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구석기 문명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보면 관악산이 있어요. 검어야 보이니까 신령스럽게 보여요. 가서 제사 지내고 싶어요. 북한산을 보죠.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셈이에요. 그럼 북한산의 남사면을 봐요. 밝아요. 불암산도 마찬가지. 왜 그 애들의 이름이 다 비슷하냐 그렇게. 왜? 기본적으로 밝은 산이라는 거죠. 붉은 산 또는 밝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심플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소위 배웠던 사람들이 모든 걸 복잡하게 해놓고 대중을 오리무중에 빠지게 만들죠. 그 혼란함을 이용하죠, 그들은.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자, 또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고도 무인기 글로벌 호크보다 작고 리퍼보다 크다 뭐 이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언론에서 주로 100km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나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뭉텅이 잘라내면은 희한하게 왜곡이 되는 케이스예요. 언론과 지식인들 그리고 소위 전문가들은 희한한 방법으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합니다. 자, 여기서 100km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EOIR 시스템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전자공학 시스템, 전자 카메라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옛날에 사우디 왕세자가 왔을 때 봤던 게 이거예요.
100km 떨어진 저기 인천의 어디 야구장에 좌석이 뒤에 보였다 번호가 그게 EO 시스템이에요. 일렉트로 옵티컬 전자공학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운용 고도가 12에서 13km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다른 자료들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것의 핵심은 북한에 있는 탄도탄 발사를 바로 즉각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그래요. EO 시스템으로 몇백 킬로 보는 건 없습니다. 쉽게 100km 보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LAH나 수리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한 20km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무장이 9km까지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 9km. 그러면 그거보다 여러 배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km 대단한 거 맞아요. EO. 그렇지만 북한의 탄도탄의 징후를 발견하는 주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는 IR을 빼먹는 거예요. 적외선 탐색기를. 직경 30cm짜리 수백 킬로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건 잘라내고 앞에 것만 이야기해서 100km짜리 전자공학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른 거예요. 보통 EOIR이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전자공학에다가 적외선을 빼먹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누구나 다 100km까지밖에 못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의도적인 장난질이죠. 또 다른 가짜 뉴스예요. 아니 국가 기밀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전체로 뭉뚱거려서 이야기해줘야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건 거짓말이에요. 취사 선택에 의한 거짓말이에요. 네, 저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 트럼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며칠 4월 18일 나온 것이고 오늘 20일이죠. 이번 주말 결판 난다. 직접 등판 가능성도. 트럼프는 엄청나게 궁지에 지금 몰려 있는데 결국 결판 안 났죠. 안 나고 미국은 이란 봉쇄를 한 것이니까 이란 상선에다가 포격을 가했고 뭐 상징적으로 했다고 봅니다만은 이란은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 군함에다가 드론을 공격시켰다. 드론을 이렇게 좀 돼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이에 어떤 점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어젠가 그젠가 북한이 탄도탄 발사했어요. 동해상으로. 그러면서 늘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란과 미국이 싸움을 주고받은 거예요. 상선을 공격하고 군함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미군함을. 그게 북한이 탄도탄 쏜 거랑 딱 일치해요. 그게 쫑났다는 신호예요. 왜 그럴까? 자,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추정이죠. 이것은 일단은 5월 15일 날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다. 그때까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압박감은 극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뭐 한국의 언론에서도 이제 얕잡아 볼 정도로 휘둘리고 있죠. 자, 어쨌거나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협상에서 좋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내가 다 드러나니까. 이것은 뭐냐? 5월 15일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북한까지 지금 같이 협상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국을 통해서. 이걸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케이 안 한 거예요. 이란과는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북한하고 뒤로 협상하고 있다. 깨졌다. 그러면 다시 트럼프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긴장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만큼 미국 상황이 어렵다. 일단 그 정도로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번 건은 이 건을 보면서 같이 연동돼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는 짐작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쭉 세우던 생각이죠. 예. 자, 그다음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홍준표가 이재명과 밥을 먹었다. 먹고 났더니 뭐 국무총리 자리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국민의힘의 장동혁이 미국 가가지고 이 시기에 미국 가가지고 뭐 원래 일정보다 또 느려서 한참 있다가 갔다 왔어요. 이게 뭐냐? 저는 두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목적은 같다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필패다라는 걸 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남북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빠지고 홍준표를 거기에 넣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 홍준표가 이래 한 것은 국민의힘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구나 경북 특히 대구 같은 부분은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호의적인 발언을 해온. 그렇지만 홍준표가 증명해온 건 전부 다 마이너스 때까지 해온 거는 깜이 아니죠. 이 사람은 당연히 거기다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받아준 것인데, 홍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국민의힘은 파탄난다. 거기서 지금 이삭죽기 하려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여야 구도를 만드는 데서 재정립될 거니까 거기에 새로운 야당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심점을 형성시키, 구심점이 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등판한 것이고, 장동혁도 마찬가지죠. 질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미국이라는 걸 느껴봐서 상당히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선거에 질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 계속 박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 무슨 위원장이나 이런 걸 눌러앉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천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행동이지만 같은 목표다. 그래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제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마는 곰이고 신이죠. 예,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일본말 혹시 좀 배워보신 분이나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고치소 사마 되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밥 다 먹고 나서 하는 이야기죠. 사마는 무슨 님 이런 뜻이잖아요. 고치소님이시네요. 이런 뜻이거든요. 고치소는 찾아보면 이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고치소라는 것은 막 빨리 달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거라고 돼 있고, 이게 불교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낙착이 돼서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이 분주하고 노력을 하셨군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거죠. 고치소가. 그와 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감사합니다를 표시하는 거죠. 밥 먹기 전에 이따다키마스고 밥 먹고 나서는 고치소사마 되시라는데, 그거랑 우리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딱 맞다는 거예요. 자, 고마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예,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곰탕, 예, 곰국. 중요한 거는 다 검.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타고 가는 이동수단, 가마. 맞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그게 가미가 됐죠. 카미카제 할 때 신풍이잖아요. 카미, 신이 됐어요. 예,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갔겠죠, 그 말이. 곰이 우리나라 말이니까 고마이십니다. 이렇게 돼요. 고맙습니다. 고치소하고 여기 구조 똑같아요. 고치소 하면 되시다 하고. 야, 신이시네요. 하늘이 도와주셨네요. 하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셰셰를 뜻하는 감사합니다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저한테 해주시다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현신 같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정도 느낌을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놨던 건데, 여러분 금마면 거기 지금 익산에 있는 그 큰 절 있죠. 미륵사 가보신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이제 백제 성왕이 천도를 한 거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지명이 왕궁리 이런 식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미 백제라기보다는 남부여이죠. 남부여. 국호가 공식적으로 지금 왕궁리의 면 이름이 금마면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옛날에 큰 저수지가 있었고, 옛날에는 배가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다고 그래요. 앞에까지 강이 쭉. 저하면 물가 저 이런 뜻이고, 거기 핵심은 금마죠. 한자 다 있죠. 금마. 쇠금자에 말 맞잖아요. 그럼 그럴듯하죠. 금으로 된 말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는 그 말씀 이제는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금마가 고마다. 네, 웅진과 똑같다. 곰나루. 왜? 백제의 존재에 있어서 이 고마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그것은 삼국이다. 공통된 것이다. 그 뿌리 연원이 어떻든지 간에 다 공을 존중했다. 즉 단군 조선의 그 신화에 나오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환인 환웅과 웅녀와의 조합이라는 부분이 얘기다. 그게 말로서 남아있다. 흔적으로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 그 밖에서 들어온 그 고급 문명을 가진 세력들을 무조건 수용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 엄청나게 세게 세웠다. 그게 이 고음이라는 단어로 다 남아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건마저잖아요. 건마면이잖아요. 고마면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왕궁리. 천도한가 맞아. 이름만 제대로 살펴보면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부여를 불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소불이라는 이름이 백제 부여 근처에서도 보이고 다른 데서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에 부여를 성왕이 내려오면서 남부여라고 했기 때문에 큰 대에 반대가 되는 의견으로서 작을 소자해서 소불이 작은 부여다. 남부여니까 떨어져 나니까 그렇게 군명을 지었고 그 흔적이 저렇게 남았다. 여러분 같으면 부흥을 원하면서 내가 남쪽에 와 있는 옛날의 부여와 같은 것이지 나를 작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이게서 절대 아니겠죠. 예, 이 소불이는 작을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것은 소가 아니고 쇠입니다. 쇠.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쇠불입니다. 쇠불이. 이렇게 되면은 이 단어가 철기 시대 또는 그 전에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쇠붙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강한 말을 다 쓴 거예요. 쇠 더하기 불이에요. 최고로 강한 표현들을 다 쓴 것이고 이것이 예전에 야철 지역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쇠와 불이에요. 그 느낌을 든 건지 보시죠. 우리가 왜 쇠젓가락 씁니까? 삼국 중에서 유일하게. 안 휘어진다? 썩지 않는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너희들이 나무 깎아서 젓가락 먹을 때 우리는 그만큼 쇠로 만든 젓가락을 쓸 정도로 우리의 제철 기술은 높았다. 그런 거에 상징하고도 같다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왜 한국만 쇠젓가락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제주도의 검은 소가 유명합니다. 그죠? 제주도 허브라고 그러죠. 그게 그쪽 말로 검우쇠예요. 쇠예요, 쇠. 소가 쇠에서 온 겁니다. 소가 작은 동물이라서 작을 소자에 소자 그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것은 뭐냐면 쇠에서 왔고 쇠라는 말은 세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힘이 세다 할 때. 그래서 이 쇠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오래된 단어예요. 거기서 쇠와 같다, 쇠다. 그게 이제 발음이 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산을 묘라고 하잖아요. 묘가 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묘는 매와 묘가 어근이 같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묘를 크게 쓰고 옛날 왕들이 삼국시대 보면은 이렇게 봉분을 크게 올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산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한난고기에 나오는 당군이 죽으면 산으로 가서 산신령이 되었다. 주로 이렇게 결말 맺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쇠불이다. 쇠와 불이다. 이러면은 느낌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엄청나게 강인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청동기나 철기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갔다. 지역에서. 그러면은 특히나 더 홍산 문명이라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홍능화 문명 이것이 우리랑 직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또한 중국이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앞선 어떤 철기나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을 초반에 되게 압도했을 수가 있다. 그 와중에서 그 기술들이 전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현지의 지역에 있던 아무르강 밑에, 흑룡강 밑에 주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거기랑 유입된 세력들이 섞이면서 우리 정체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한 것은 아니었다. 엄청 잘 섞였지만 기존에 있는 팀들도 자존심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오늘 또, 자, sunrise, sunset. 이게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우리는 일몰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영어 단어를. sunrise. 이거는 해가 떠오른다니까 일출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해가 뜬다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근데 sunset을 보면은 달라요. sunset, 세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뭐 컴퓨터 쓰니까 다 아시죠? 리셋 한다는 게 초기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리셋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쉬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일몰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그리고 우리말로는 진다라고 그래요. 일몰이 뭡니까? 몰 하면 사람한테 쓰면 몰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진다. 이기고 진다 할 때 그 진다거든요. 해가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몰은 뭐냐?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해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영어로 봐서는 해가 쉬는 거예요. 야, 이게 저는 현대판 화두, 종교를 항상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가막산 말씀드렸죠. 둘레길이 3.5km인가 4km인가 그래요. 저는 거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갑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좋으니까 가겠죠. 현대판 탑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가막산은 신령스러운 산이 제가 마음 편해지니까 딴 게 없고, 그리고 예,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고 가야산 정상이 보이고 덕유산 정상이 보이는 곳입니다. 한 바퀴 싹 돌면서. 예. 그래서 탑돌이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불교식 화두, 지금 불교가 여러 가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독교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맞이해서. 그들은 대전환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대전환기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유산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현대판 화두로서 여러분한테 전도 드리고 싶고, 저 해석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글로벌한 화두네요. 영어까지 있으니까. sunrise, sunset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양이다. 그건 맞죠. 달은 안 좋은 거에 되는 거예요. 달은 시간이 쉬는 거예요. 달의 의미가 이게 없어요. 컴컴한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부득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나올 수 없으니까 좀 쉬어라 푹. sunset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이 죽어요. 자, 죄송합니다. 해가 죽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루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요. 더하기 밤은 달의 세상이에요. 낮과 밤이 지분이 같아요. 서양의 생각은 낮의 지분이 100이에요. 암흑은 이게 안 좋은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명절 때 하는 거 보면은 설날하고 정월보름 할 때 하는 거 보면 정월보름이 사람들이 훨씬 더 참여도가 높고 행사가 많거든요. 이 거창에 오니까 달집 태우기 행사를 여러 군데서 동시에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꽹가리 소리 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각각 면에서도 하더라고요. 면 소재지에서도 달집 태우기 행사를. 달집을 태워서 그 달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던 달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새해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거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걸 비교해 보면은 달이 우리한테 훨씬 친근해요. 우리는 알았어요, 그걸.
해와 해만큼 밝지는 않지만 달도 그만큼 중요하다. 서양문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고 다른 말로 하자면 달이 이긴다. 그리고 달이 지고 다시 해가 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 그러니까 석고는 100% 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하듯 양의 세상에서 음으로 넘어간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 누가 거기다 적응을 잘 하겠습니까? 우리죠. 그 조화를 알고 있으니까 태극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일본도 100% 양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자,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고 우리 아리랑을 떼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문화적 DNA가 이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변화된 대전환의 시기에서 뭔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래서 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해가 지는데 우리는 달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해가 지니까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화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보자. 한읍시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는데 뭐 이런 거 다 쓰시죠. 한읍시, 아리랑, 아라리 이 단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다 드러난다고 봐요. 아리랑은 알과 함께죠. 신. 그와 만들어낸 현실 세계의 어떤 이상향, 아라리.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그들의 단어에 없어서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한입니다. 한. 그게 고통이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없이라는 단어가 진짜 복잡한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영어 사전식으로 생각을 하면 뜻이 1번에서 한 막 20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마다 1번을 이번에 선택해서 1번 뜻으로 이야기한다. 3번 뜻으로 해서 이야기한다. 5번 뜻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항상 섞여 있어요. 비중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 거지 나머지의 설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한국식 밥을 먹을 때, 정식을 먹을 때 외국 사람들도 보면은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외국 친구들이 뭐 바디빌더들 전문가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탄수화물 섭취할 때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쌀을 밀을 안 먹고. 왜? 밀에는 단백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밀 먹고 분식 먹고 소화가 안 된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쌀을 먹고 쌈이라는 게 뭡니까? 각자가 쌈 싸는 방식이 다 달라요. 마늘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고추를 넣고 풋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사람,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김치를 넣었다 뺐다, 김을 넣었다 뺐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다가 보면 패턴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그리고 그걸 함께 먹어야 돼요. 융합되는 맛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음식을 끓이는데 모든 재료가 섞여서 하나의 새로운 맛으로 등장을 하려면 그게 한번 푹 끓여야 됩니다. 서양의 음식은 각각 재료만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음식을 기호에 따라서 맞춰 먹어요. 영양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활이 복합궁이잖아요. 우리는 되게 복합이나 융합에 되게 최적화된 민족이고 잘해요, 그걸. 지금 그런 세상이 온 거죠. 양에서 음으로. 예.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식문화만 보더라도. 그렇게 먹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도 여러분 보시면 메인 요리 하나는 그냥 먹어요. 밥하고 밥을 따로 먹긴 하지만 한국은 안 그래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반찬 몇 개는 나와요. 짠지 몇 개는 나와요. 그죠? 밥을 먹어도 볶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아 먹고 콩밥 해 먹고 뭐 어쩌저쩌 해 먹고 누룽지까지 해서 물 넣어서 먹어요. 속 편하니까.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먹어요. 우리는. 재료의 맛을 극대화시키고 재료가 가진 불편한 점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전체를 조화를 시키면서 먹어요.
똑같은 밥상을 먹어도 우리는 똑같이 안 먹어요. 다르게 먹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시켰다? 그럼 똑같이 나와요.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랑 똑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정식을 시켜도 비록 남길지언정 선호하는 게 다르고 먹는 방식이 달라요. 심지어 횟집을 가도 이게 융합이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음의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에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한 없이 한다. 여한 없이. 한이라는 게 보면 크다라는 뜻이 있죠. 크다. 한 없이, 한계가 없이 이렇게 되나? 아니면 후회가 없이? 그렇죠. 진짜로 큰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아리랑 아라리 이거는 주문이에요. 제가 봤으면 한없이 아리랑 아라리 이 아리랑 노래만 불러도 우리는 주문을 외우고 항상 성당을 가고 교회를 가고 탑도리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효과가 한없이 이건 우리 집단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문화적 DNA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되게 서사적이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인이 자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랑의 힘이거든요. 그게 전 세계 누구나 다 가져왔던 그때 현재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질곡을 거쳐왔던 그 기억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등장하니까 새로운 혼란의 시기가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려올 정도로. 그래서 여한 없이 남은 한 없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한 없이랑 여한 없이 느낌이 달라요. 또 한 데 나가지 마라 이러면 큰 곳에 나가지 마라는 뜻도 있지만 잘 모르는 이상한 곳에 가지 마라 할 때는 한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길은 큰데 낯선 곳이다. 즉 이 한이라는 것은 탐험의 의미도 계측의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한테 고통이 쌓이고 기억에 남은 거거든요. 그게 불가피해요. 한없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정치 철학적인 부분이 강한데 이 말은 한껏 얻기 위해서는 한 대를 나가서 여한 없이 해야 된다. 전부 다 한자로 다 설명이 다 돼요. 그게 우리 한자의 매력이에요. 예. 자, 아리랑 아라리의 철학적 개념, 거의 정치 철학적 개념이죠. 이것은 이미 당군신에 나와 있잖아요. 홍이 인간의 제세이유하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펼쳐지게 하는 거죠. 네. 그 모든 것들이 한이 농축된 것이 우리의 아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를 가장 강하게 농축시킨 거 엑기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아라리를 위해서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혼돈의 시기가 지금 닥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집단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집단 구성원 사이에 그게 우리죠.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를 확대하는 거. 그 사이에 필요한 규범은 무엇이냐? 그건 정이에요. 정. 그래서 우리는 한과 정이에요. 그게 아리랑에 다 실려 있어요. 한과 정이에요. 예. 자, 좀 길을지 몰라서 빨리 가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또 다른 단어들 또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말 속에 여러 가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대감마님이라는 표현이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대감은 대칸입니다. 그죠? 대칸. 예. 마님은 마리님이에요. 마리. 예, 마구죠. 마리고, 마구님. 이것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말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뭐 카간, 뭐 데칸 이런 것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쭉쭉 많이 쓰던 말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게 킹의 어원이 된 거니까 그 마리라는 존재가 거기 있다 분명히. 이게 두 개 섞인 거예요. 이거 말에 이거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께 마리도 지금 예수의 엄마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마리고 메리거든요.
왜 그게 같으냐? 이게 왜 다 설명이 다 되냐? 전 세계로. 응? 자, 그리고 호로고로성이라고, 연천의 호로고로성 이름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 같은데, 어원을 모르겠다? 이 어원 되게 쉽습니다. 헐골이에요. 미추헐 할 때 그 헐이에요. 골짜기 할 때 골자예요. 헐골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침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헐과 골은 둘 다 마을을 뜻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을 이걸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호로고로성으로. 그래서 마리가 통치하는 헐. 자, 이 말은 옛날에 상당히 그 어떤 제사장으로서 마리라는 존재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마루란 말이 남아있는 거 보십시오. 집에도 마루가 있고 산에도 마루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제사 지내는 곳이고 신전 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마당은 지금 집의 마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옛날에 마당은 마을에 마리가 통치하는 지역, 마리 흘에 있는 어떤 공통의 뭐랄까 광장, 집단적인 의식이 행해지던 광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이. 그래서 그 집당자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어원이 됐을 수 있고 마당이라는 거고 우리가 마땅하다고 했을 때라는 표현이 남아 있거든요. 많이 쓰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촌장이나 모여서 마을 회의나 부족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말이고 그 당시 지금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니까 지금 봐도 무당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땅하다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고 자 호로고로 같으면 헐골이지만은 이걸 거꾸로 바꿨으면 골헐이거든요. 그게 고을이 된 거예요. 참, 이렇게 왜 이렇게 체계가 있냐 생각에 이거를 누구도 써주지 않았고 제도권에 있는 일본 식민지의 엘리트들의 후예들은 이런 생각을 접근할 수 없게 내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공부 많이 해서 바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자, 그 다음 댕기머리. 이것은 지금 봄을 맞아서 서울 경복궁에 뭐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와서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댕기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댕기머리. 댕기머리가 뭘까? 댕기의 어원이 뭘까? 천기입니다. 한자로는 천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한테 좀 익숙한 말로는 탱글이죠. 탱글이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나라라는 뜻이에요. 천산 탱글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의 왕 탱글이 칸 그게 당군의 어원으로 좀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댕기머리 다음 머리에다 댕기를 이어붙였다는 그 전통은 엄청나게 오래된 것이다. 우리가 상투를 틀은 것도 정말 그만큼 오래됐을 것 같다. 옛날에는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댕기머리를 했겠다. 댕기를 달았겠다. 댕기.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좀 길어지고 있네요. 이런 게 안도현인가요? 시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함부로라는 단어도 언뜻 생각이 나서 포함시킵니다. 함부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함부로가 이거는 함 더하기 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투리를 쓰는 지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그렇게 썼습니다. 불어하는 거 아이가? 불어하지 마라. 척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척. 신용.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한번 간 보지 마라는 뜻도 돼요. 진심으로 하지 마라.
진심으로 해라의 반대말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함부로 이것은 한 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간보지 마라 이 뜻이죠. 내지는 우리 오늘 한 이야기 한 것처럼 한불호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크게 뒤에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걸 생기지 않게 해라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이라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어차피 한자도 그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가 큰 거예요. 처음 시도하는 것은 크고 무겁고 한이 많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왜? 첫 번째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문화의 역동성이 우리나라 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해석하든 오늘 이야기한 크다의 한으로 해석하든 상관이 없어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코 다칠 하지 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불호하지 말고. 그래서 한과 정이다. 한은 정치 세계적인 큰 테두리고 정은 우리라는 것을 정의하는 내용이고 우리를 확대하고 우리를 유지시키면서 확대하는 컨셉이에요. 정은. 그래서 발을 정자 한자에 그리고 정정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양반들이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정정하다가. 바르게 하면은 정을 서로 나누면 전체가 밝아지고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밝아지고 그것도 바르잖아요. 바르다는 것은 밝다는 거거든요. 밝다는 것은 신의 뜻에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에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자, 여기서 유교에서 나오는 승리학에서 나오는 정을 어떻게 해석한다든지 이런 거 이성계 죄송합니다. 이황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훨씬 심플합니다. 저는 그거 읽어봤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심플합니다. 하는 큰 테두리, 정은 그것을 내오는 조금 더 유기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정들었다 하는 그 정입니다. 그럼 전체가 발라지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에 이끌리는 겁니다. 옛날부터 부정은 계속 있어 왔지만 부정이 지금 한도치를 넘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탈출구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왜? 그런 압박이 공기 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현재. 그게 우리가 지금 한과 정이라는 명제에 화두를 던져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BTS가 선봉에 섰지요. 자, 오늘 이 정도 거창한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